자, 쓰신 선생님들이 말씀해 보시겠어요? 5-가부터 보겠습니다. 1단원. 네. 분수. 통분. 네. 약수와 배수. 정확한 제목이. 잘 관찰하셔야 돼요. 쓰시면서. 그 다음에 2단원 문의 만들기죠. 3단원. 그러니까 너무 정말 그 뭐냐면 1학기가 멀었죠. 지금 이제 한 다음 달에 교육을 하면 아마 잘하실 거예요. 그때 이제 좀 예습과정 하고 있을 때라 약분과 통분. 5단원은 분수의 덧셈 뺄셈. 7단원 뭘까요? 분수의 곱셈. 네. 다 쓰고 볼게요. 그 다음에 5-나의 1단원은 소수의 곱셈. 곱셈이라고 한글을 쓰지 마시고 그냥 곱하기 기호 하세요. 뺄뺄 쓰시게. 2단원 분수의 나눗셈. 4단원 소수의 나눗셈. 그 다음에 6-가의 1단원이 분수와 소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6-나의 1단원이 분수 나눗셈. 3단원이 또 소수 나눗셈입니다. 제가 막 빨리 불러버렸죠. 6, 7이요? 아니요. 6가에 6, 7, 8은 통과했고요. 6나의 1단원이 분수 나눗셈, 3단원이 소수 나눗셈. 이렇게. 이게 쭉 쓰시면서 보니까 5, 6학년의 연산은 뭐다? 좀 상이 잡히시죠? 전체적인 게. 뭐죠? 분수 소수죠. 예, 5, 6학년 때 분수 소수 다 하는구나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드시고 다시 좀 범위를 좁혀서 5-가만 한번 관찰해 보시겠어요? 5-가는 뭐다? 분수의 분모? 덧셈 뺄셈이죠. 어떻게 보면은 절반 이상이 분수의 덧셈 뺄셈에 할애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덧셈 뺄셈 하려면 뭘 해야 되죠? 통분할 수 있어야 되죠. 최대공략, 최소공배수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려면 그 전에 뭘 배워야 되냐면 약수배수 해야 되죠. 근데 한번 지금 쓰면서 한번 좀 문제의식이 드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내용이? 떨어져 있죠. 홀수로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실제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약수배수 열심히 가르쳐서 응용까지 해놓으면 힘드시잖아요, 그때. 그 다음에 바로 2단원에 가면 뭐 하냐면 문의 만들기 하죠. 그래서 애들 색칠하고 돌리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한 일주일은 소요되거든요, 어쨌든. 그러고 이제 딱 그 3단원 약분 통분 하려고 가면 어떻게 돼 있죠? 약수분수를 너무 잘 기억해서 애들이 이제 딱 말만 해주면 통분을 하느냐. 다 잊어먹어서 그 고생했던 부분을 또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그 많은 노력을 반복하는 데 쓰게 되고 반복과 동시에 아이들에 대한 신뢰는 점점 떨어지고 이제 짜증이 많이 나고 신입생이 안 반가운 시기가 되죠. 이때가. 보충하려면 죽어나니까. 아마 곧 12월, 1월이 그러실 거예요. 예. 그런 게 될 거고 또 약분통분하면 그 다음에 직육면체에서 뭐 겨냥도 뭐니 또 그림 갖고 놀고 5단원 가면 이제 덧셈 뺄셈 하려고 봤더니 또 몰라. 그거 한숨 푹 나오죠. 이렇게 되면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보면 우리가 늘 다루었던 교재가 교과과정 순으로 되어 있는 교재만 갖고 수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힘들어도 하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마 그 교과과정 구성은 그 학기별로 나누었어야 될 거고요. 5-가에 어디까지 나누었어야 될 거고 그 안에 배수 파트하고 기하 파트를 집어넣으면은 몰아서 넣을 수 없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학습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이렇게 단절시키는 구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 내용이 다 G1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SL에는. G01호에. 그러니까는 그런 단절이 없이 약수배수, 약분통분, 덧셈 뺄셈까지를 한꺼번에 쭉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제 그거를 먼저 하고 이 교재를 복습처럼 쓰게 되면은 뭐 거의 가리킬 게 없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막 그 시작하는 시점인 거잖아요. 가단계가.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해서 교재 구성을 좀 반별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보충을 할 때도 학기 교재를 주고 드문드문 해주려면 좀 그런데 늦게 들어온 뭐 1월에 신입생이 들어오면은 요 많이 내용이 지나가 버렸으면 그냥 G단계 교재 1개 갖고 보충을 해도 또 몇 번 수업해주면 쫓아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G단계는 특히나 교과 과정과 SL 교재의 배열이 다르고 이 참 그 연결고리를 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시겠어요? 넘기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호수별로 이렇게 호수별로 분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가냐면 그 기존의 선생님들이 만나보시지 못했던 풀이법들이 몇 개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 짚어보고 그 다음에 그 구조가 바뀌어 있는 것 이런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 빨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호가 바로 뭐냐면 5-가에 덧셈 뺄셈까지 135단원을 집약해 놓은 교재다. 그래서 되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교재고요. 여기 보면 특별하게 제시되는 풀이법 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수 찾는 거예요. 여기 그냥 안 써 있네요. 안 써 있는데 360이라는 수의 약수를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보통 이제 아이들한테 찾게 했을 때 제일 문제는 많이 다 꼼꼼히 못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하는 방식이 어떻죠? 360의 약수 찾아라라고 하면은 애들이 하는 방식이 1, 360, 2,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그다음 중간에 놓치기도 하고 칸이 지금도 이렇게 하면 벌린다고 벌렸는데 칸이 모지래니까 여기 이렇게 들쑥날쑥 쓰게 되고 예를 들면 또 이제 한 49 같은 건 아이들 생각에 커서 약수가 많겠거니 하고 한참 벌려놨더니 없고 이렇게 돼서 이제 헐렁해지고 이런 과정으로 찾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약수를 뭐 이 방법도 있는데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찾는 걸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풀이만 그냥 보시면 놓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소인수분해 원래 그 교과 과정이 아니죠. 초등 교과 과정이 아닌데 뭐 그 얘기는 빼고요. 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빼고 어쨌든 여기서는 소인수가 뭐다 이런 거를 충분히 설명하고 찾는 법까지 연습을 시킨 다음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거를 소인수분해 하면 뭐가 되냐면 거듭 제곱은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쓰거든요. 지수는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360이 이렇게 소인수분해 된다라고 하는 것은 360의 약수는 얘네들의 적당한 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곱해서 360이 되는 2개의 수가 약수인 거니까 이 중에서 찾는 거거든요. 차례대로 1부터 1은 당연히 찾으니까 쓰고요. 여기를 보고 찾는 거예요. 2 곱하기 얼마로 표현할 수 있는지. 당연히 있죠. 2 곱하기 얼마. 그래서 2 곱하기 180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3 곱하기 얼마를 보니까 있죠. 3 곱하기 120. 그 다음에 여기에 4 곱하기 얼마로 표현할 수 있나요? 4를 약수로 만들 수 있나 보는 거예요. 2는 4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 4와 나머지 수의 곱. 그래서 4, 9, 36 이렇게 표현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5 있나요? 5 있죠. 그래서 5 곱하기 근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아까 찾을 때도 이 쌍을 찾을 땐 똑같죠. 근데 그때는 360의 약수가 5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5 곱하기 얼마를 찾는데 뭘 이용해야 되죠? 나눗셈을 해야 되죠. 360 나누기 5. 근데 여기선 나눗셈을 할 필요가 없죠. 다 분해되어 있기 때문에 5 곱하기 나머지인데 저거를 이제 묶어서 곱하는 방법도 일러주는 거예요. 2, 2는 4, 4, 2, 8, 8, 3, 24가 아니라 8, 9, 72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곱셈뿐이 안 남습니다. 나눗셈을 한 번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5 곱하기 8, 9, 7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6을 만들 수 있나 보시겠어요? 6. 요 가운데 2, 3은 6 있죠. 6 있으면 여기는 이제 16이니까 60. 6 곱하기 60. 그 다음에 7 있나요? 없죠. 8 있죠. 8 곱하기 9, 5, 45. 여전히 곱셈. 그 다음에 9도 있죠. 9, 4, 36. 그 다음에 10. 10 곱하기 4, 3. 아니. 4, 9, 36. 네. 11 없고요. 그 다음에 12. 여기 4, 3에서 있죠. 12 곱하기 30. 그 다음에 13 없고 14 없고 15. 5, 3, 15. 그럼 8, 3, 24.
이렇게 되죠. 15, 16 없죠. 16, 17, 18 18하면 9, 2, 18에 4, 5, 2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찾다 보면 앞에 있는 수는 점점 커지고 뒤에 짝으로 오는 수는 점점 작아져서 그 간격이 점점 좁혀들다가 마지막에 오니까 18, 20 사이의 수는 19분이 없잖아요. 이제 19만 검토해보면 끝났나 안 끝났나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했지만 실은 교재에는 밑으로 계속 쓰게 하고요. 여기 완성이 다 됐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화살표에서 약수는 이 순서로 쓰게 하는 것. 그래서 일단 그 나눗셈이 필요 없이 곱셈으로 수월하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검산을 하더라도 여기 빠져있는 수를 검토해보면 됩니다. 실은 중간에. 그냥 우리 기존 방식으로 했을 때 다시 다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채점하시기에도 되게 편리한 부분들이 있고요. 해설해보면 이게 이렇게 쓰여 있는데 실은 이걸 보고도 이걸로 쌍으로 찾아냈다가 아니라 기존 방식처럼 360을 1 곱하기 360, 2 곱하기 180으로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해설을 보면은. 그래서 짚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되게 크고 어려운 수의 약수도 찾아라라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방법을 쓰게 되면 되게 수월해요. 근데 이제 실은 제가 지난 달에 하고 나니까 쉬는 시간에 선생님들 말씀이 이거보다 그 중학교 가면은 소인수분해 어차피 했다면 테이블로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더 쉽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 곱하기 3을 이제 여기 테이블에 그리면 1, 2, 2의 제곱, 여기 1, 3에서 이제 이 곱한 게 약수인 걸로 찾게 하잖아요. 근데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거랑 이 방법이랑? 실은 이걸로 하면 소인수의 종류가 여기는 2하고 3뿐이 없지만 이렇게 되면 여기 테이블을 그릴 수가 없죠. 요걸 그린 다음에 다시 5하고 묶어줘야 되고요. 소인수가 7이 있다면 한 번 또 묶어야죠. 테이블을 계속 그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제 중학교에는 당연히 이거의 소인수를 다 찾아라는 잘 나오지 않고 개수만 묻기 때문에 테이블 없이 이 지수만 처리하면 됐었지만 실은 해결이 되지 않죠. 오히려 더 약수를 일일이 찾는 것에는. 그래서 초등 때는 약수를 찾는 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 교재에서 처음 접했던 방법이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